안녕하세요, 해머핸드 김 실장입니다. 오늘 저희 기계가 어떻게 생산됐고 다른 기계와는 좀 어떻게 다른지 그렇게 좀 설명을 좀 드릴게요. 제가 이 자료를 준비하려고 사진을 찍은 게 아니라 그냥 있는 사진에서 억지로 찾다 보니까 조금 화질이 이상할 수도 있는데요. 그건 좀 양해 좀 부탁드릴게요. 자, 첫 번째는 이제 프레임인데요. 프레임은 요거는 이제 튜브 프레임이죠. 그냥 딱 봐도 보이실 거예요. 요 부분이 얘는 4개가 있고, 이 제품 같은 경우는 다리가 2개가 있네요. 이런 식이 튜브 프레임이죠. 이거는 저희 철판 용접 프레임, 요거는 8mm로 제작됐고요. 저희는 3kg부터 요거 철판 용접 프레임을 사용합니다. 요거는 8T 맞고요. 8T로 제작되어 있고요. 철판 용접 프레임의 내부를 보면 이런 식으로 리브, 살대 이렇게 촘촘히 들어가 있어요. 그리고 이 살대 상단을 보시면 작은 홈을 파갖고 홈을 뚜껑 바깥으로 내보냈거든요. 그러니까 이 네 면이 용접돼 버리면 이 세 면은 뚜껑을 닫기 전까지는 용접을 할 수 있어도 뚜껑을 닫으면 이 내부를 용접할 수가 없거든요. 홈을 파갖고 밖에서 용접을 한다고 하더라고요. 저 용접에 대해서는 잘 모르는데 이걸 뭐 플러그 용접이라고 하더라고요. 그래서 뚜껑을 다 덮어도 내부에 있는 살대는 네 면이 용접이 된다고 보시면 되고요. 그리고 다른 회사들 것도 한번 내부를 한번 볼게요. 다른 회사들도 내부를 보시면 8T 정도 되는 것 같고요. 내부에 살대가 이렇게 있습니다. 다른 제품도 보면은 뭐 방식은 비슷하죠. 근데 제가 본 바로는 뭐 3mm 철판을 용접해서 한 업체도 있고요. 파이프 2개를 놓고 걷다가 커버로 그냥 덮어서 안 보이게 하는 업체도 있고, 이렇게 여러 업체들이 있더라고요. 그래서 그 제작사만의 노하우랑 뭐 특징이겠죠. 3kg 싱글 테이블로 다시 돌아와서 특이한 게 뭐냐면 이 파이프 용접 프레임이랑 상단의 그리드, 그냥 테이블이죠. 테이블이랑 일체형으로 용접을 해버렸어요. 이게 뭐 강성을 확보하기 위해서 그랬는지 모르겠지만 프레임이랑 테이블이랑 같이 용접을 했더라고요. 이 회사뿐만 아니라 이제 다른 회사들도 그렇고, 제가 이번에 전시장 가서 봤던 제품도 다 용접을 했어요. 그리고 저희 제품을 보시면 이쪽에 프레나 밀러 친 자국이 보이시잖아요. 여기에 저희는 어차피 플레이트 용접이기 때문에 이곳에 테이블을 그냥 갖다 올려서 볼팅으로 마무리하면 깔끔하거든요. 테이블을 가로질리는 이 그리드 지지대가 보면 거의 대부분의 업체들은 이렇게 용접이 돼버렸거든요. 용접이 돼버리면 나중에 저 부분을 바꾸고 싶어도 뭐 바꾸려면 바꾸겠죠. 뭐 그라인더질 해서 바꿀 수가 있지만, 그렇게 저희가 생각했을 때는 용접이 된 게 그리 좋아 보이진 않아 갖고 저희는 여기 볼팅으로 이렇게 마무리했고요. 물론 힘이 받아야 되는 구간에는 용접으로 기준을 잡았고, 그 외에는 이렇게 전부 다 볼팅으로 체결을 했습니다. 그래서 나중에라도 그리드 간격을 더 촘촘히 해야 된다든지 더 멀리 해야 된다든지 엔드 유저만의 방식으로 따로 이렇게 손쉽게 바꿀 수가 있거든요. 근데 용접이 이렇게 완전히 되어버리면 그거는 손 쓸 수가 없더라고요. 그래서 저희는 이 방식을 채택했습니다. 듀얼 테이블 커버 타입을 이렇게 보시다 보면은 이렇게 테이블 체인지를 이렇게 하지 않습니까? 영상을 보시면 테이블 체인지가 이렇게 걸쇠가 위로 올라가면서 뒤로 이렇게 빠져버리죠. 저 걸쇠의 역할은 테이블이 안으로 들어왔을 때 테이블이 흔들리지 말라고 이렇게 꽉 잡아주는 용도예요. 그래서 이런 방식의 시스템을 쓰는 업체도 있고요. 그리고 다른 업체들도 거의 중국 제품 중에서는 이 시스템을 많이 쓰더라고요. 이런 방식으로 또 이런 방식도 있고요. 그리고 이런 방식도 있어요. 얘는 이제 뒤에서 실린더가 올라오면서 테이블을 이렇게 밀어주는 방식이에요. 이런 방식도 있더라고요. 이렇게 있고. 자, 그러면 저희 제품의 방식은 뭐냐? 그러면 저희는 이제 요게 이제 테이블이라고 치면은요. 테이블의 이쪽 후면, 이쪽 2개 잡아주고요. 전면에 2개를 잡아주거든요. 총 4면이 잡아준다고 보시면 됩니다. 이거는 업체들마다 쓰는 방식이에요. 어떤 게 더 센스 있고 더 좋아 보이고 더 취향에 맞는지 안 맞는지의 차이겠지만, 저희는 정말 많은 기계를 봤거든요. 그래서 그 중에서 가장 그나마 좀 완성도 있어 보이고 조금 뭐랄까, 기존 제품들은 좀 너무 기능에 충실했다고 해야 될까요? 저희가 생각했을 때는 이 방식이 가장 좋다고 생각했기에 이 방식을 채택했어요. 그리고 테이블을 이렇게 앞뒤로 밀 때 이 테이블을 잡아주는 브라켓이 있어요. 이 체인이 움직일 때
이 테이블을 이렇게 꽉 잡아주고 움직여주는 건데, 이 브라켓의 디자인을 보시면 이렇게 이런 디자인이 있고요. 그리고 뭐 이런 디자인도 있겠죠. 예. 업체들마다 다 디자인이 다르지만 방식은 거의 대부분 같아요. 근데 저희는 어떤 방식을 채택했냐면, 지금 보시면 이런 식의 방식입니다. 이게 뭐 좀 기존, 이게 좀 약해 보이는 거 아니야 라고 하실 수 있겠는데, 오히려 이 테이블이랑 이 브라켓이 너무 꽉 잡고 있잖아요. 그러면 혹시 모를 충격에 얘가 먼저 빠지면 다행인데 얘가 안 빠져버리고 다른 데가 망가질 수도 있거든요. 정말 테이블 체인지 사고 나면은 꽝 하고 소리가 나는데, 그래서 어떤 업체는 막 뒤에 문이 빠진 업체도 있고요, 문이 앞으로 쓸려 들어간 업체도 있고요, 많이 있어요. 근데 저 브라켓이 너무 꽉 잡아버리면 오히려 그냥 뭐 사고가 나면 여기서 그냥 파손되고 끝나면 다행인데, 뭐 감속기가 망가진다든지 샤프트가 부러진다든지 하면은 조금 문제가 있거든요. 그리고 사실 얘는 테이블을 밀어주는 역할이에요. 테이블 뭐 3015 기준으로 막 25T, 30T를 올려도 테이블 체인지 무게까지 합쳐도 아마 1.5톤 넘지는 않을 거거든요. 1.5톤을 이게 수직으로 드는 게 아니라 앞으로 미는 거기 때문에, 제가 밀어봤을 때는 한 50kg 정도 힘으로 밀면은 밀리고요. 그리고 멈출 때는 그의 한 1.5배에서 2배 정도 힘이 필요하겠죠. 그러니까 실질적으로 저 체인이 버텨주는 힘은 100에서 150kg만 견딜 수 있으면 사실은 문제 없어요. 물론 다 튼튼하고 절대 안 빠지고 그러면 좋죠. 그런데 그러면 이제 어디 다른 약한 데가 망가지기 마련이거든요. 그래서 저희는 이런 방식을 채택했다. 그래서 어떤 게 더 완성도가 있고 어떤 게 더 좀 깔끔한지는 그냥 여러분들이 판단을 해주시면 될 것 같습니다. 저희 나름대로 이 방식이 저희는 그냥 가장 깔끔하다고 느꼈고, 뭐 물론 당연히 더 좋은 것도 있죠. 기계 값이 계속 올라가겠죠. 그냥 이 가격대에서 저희가 취할 수 있는 거는 이게 최선이었다라고 생각해 주시면 될 것 같습니다. 자, 그 다음은 전장 박스 부분이에요. 저희는 전장 박스라고 하는데요. 저희는 여기 보시다시피 파워 서플라이라고 해요. 다른 것들은 사실 부품 뭐 거의 다 비슷하고요. 방식이 이것도 조금 다르거든요. 저희는 파워 서플라이를 3개를 썼어요. 한 개는 이제 제어기 전용, 그리고 나머지 한 개는 이제 릴레이 전용, 그리고 나머지 한 개는 기타 DC 전류 사용하는 거에 각각 따로따로 배열을 했어요. 진짜 돈 아끼려면 파워 서플라이도 그냥 하나짜리 그냥 해버리지 왜 3개짜리를 했겠어요. 그 다음으로 저희가 좀 보여드린 게 버튼부 있잖아요. 버튼부가 이제 테이블 체인지 할 때 버튼을 누르잖아요. 근데 이 버튼도 조금 디자인이 좀 깔끔했으면 좋겠더라고요. 그래서 여러 업체들을 한번 보시면 대부분 버튼이 뭐 이런 식으로 돼 있고, 이런 식, 뭐 이런 식 이렇게 되겠죠. 저희는 이제 요 방식이거든요. 저희는 버튼을 매립식으로 이렇게 선택을 했어요. 이게 그나마 조금 예뻐 보인다고 해야 되나? 물론 다른 더 고가 장비들에 비하면은 좀 부족하겠지만 저희가 취할 수 있는 것 중에 최선의 디자인이었다라고 생각해 주시면 될 것 같습니다. 여러분들이 보기에는 어떤 디자인이 더 나아 보이시나요? 그리고 여기 보시면 기계 상단에 펜이 2개 들어가 있어요. 저희는 사실 이 펜을 그렇게 좋아하지 않은데 원하시는 분들이 있더라고요. 그래서 나중에 추가하려면 오히려 돈이 더 들기 때문에 기본으로 같이 그냥 달아오고 있습니다. 저 펜이 바람을 위에서 밑으로 이렇게 빼주는 거예요. 그래서 이런 펜도 저희는 기본으로 장착했고, 이거는 이제 렉 기어예요. 기계를 실질적으로 구동해주는 렉앤 피니언이라고 하는데, 그 구간에 그리스를 주입을 해야 되는데, 사실 이거는 뭐 거의 대부분 업체가 있겠지만 없는 업체도 굉장히 많거든요. 기본으로 달려 있다라고 생각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그냥 렉 기어에 저 스펀지 같은 거에 오일이나 그리스가 들어가면서 렉 기어를 이렇게 발라주는 거예요. 그리스를. 저게 없으면 바를 수가 없어요. 수동으로 이렇게 손으로 찍어 발라주셔야 돼요. 저게 있으면 그래서 없는 것보다는 훨씬 낫다. 자, 그리고 생각보다 중요한 부분이 있는데요. 보시면 자, 요거는 이제 슬러지 카트 또는 제바지라고 많이 하거든요. 제바지가 보시면 기계 하부랑 바닥이랑 거의 그냥 맞춤형 가구처럼 딱 맞아요.
근데 이게 설계를 이렇게 했지만 설계가 이렇게 안 돼 있는 제품들도 있거든요. 그런 제품들은 안에 막 슬러지 카트 막 놀고 난리 나요. 저희는 딱 보기에도 이렇게 맞춤 서랍처럼 최대한 이렇게 맞췄어요. 저희는 최대한 낮게 잡습니다. 그래야지 기계도 조금 바닥에 붙어 있는 것 같고 좀 기계를 보기에도 좀 깨끗해 보이거든요. 그래서 저희는 요거 슬러지 트레이도 이런 식으로 좀 세세한 부분까지 저희는 좀 제어하고 있다라고 생각해 주시면 될 것 같습니다. 이런 부분들이 아마 알고 계신 분도 있겠지만 이런 거 사실 모르셨던 분도 있을 거예요. 근데 이런 거 좀 알고 계시면은 나중에 기계를 고르실 때도 조금 도움이 되실 것 같고요. 근데 이렇게 했는데도 그래서 니네 몇 티 잘려로 다시 처음으로 돌아간다면 그거는 제가 다음에 영상에 한번 다시 찍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여기까지 봐주셔서